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상위 1% 트레이더 주식교자 김유자입니다. 오늘 일요일이죠. 또 일요일 제일 중요한 영상이에요. 이번 주에 요약 그리고 어떤 이슈들 있는지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번 주 증시에 항상 길잡이가 되는 영상이고 다른 날 영상을 못 봐도 꼭 주말이나 월요일 영상은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저번 주 제가 일요일에 영상을 찍을 때는 요거 있잖아요. 그때 이제 엔비디아가 급락해서 이제 영상을 찍었었죠. 엔비디아랑 미장이 급락했었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했었나요? 이 영상 보시면 엄청난 기회다. 모든 종목은 특히 미국에서의 저런 대장주 한 번에 죽는다고 했나요? 아니면 반등 나온다고 했나요? 반등이 무조건 나온다고 했죠. 근데 지금 엔비디아 어떻게 됐어요? 이번 주에. 그러니까 저번 주까지는 이제 금요일 날 엔비디아가 저번 주 금요일에 급락을 하고 주말 사이에 야 이제 AI 수요가 둔화됐다. 막 그러면서 언론에서는 또 어떻게 해요? 되게 부정적인 기사를 많이 내놓고 이제부터 뭐 하락이 올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때 기회라고 했어요. 내가 미장을 한다면 엔비디아를 미수 풀로 하고 싶다. 근데 월요일부터 엄청나게 급등을 했죠.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제 지수를 보면 제가 이때 이제 뭐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다른 반도체 테마 그리고 RSI 지표가 과매도 구간에 와서 이때 사서 한 하루 이틀만 갖고 있어도 반등이 전체적으로 많이 나올 거다. 최근 강한 테마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다 맞았죠. 결국 엔비디아도 엄청나게 급등을 했고 그때 강했던 전력 테마, 반도체 테마들 어떻게 됐어요? 많이 빠졌었지만 반등이 엄청나게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도 분명히 이런 기회가 많을 겁니다. 많을 거고 이번 영상에 제가 또 많은 정보를 가져왔으니 바로 들어가 봐야겠죠. 자, 바로 들어갈 건데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26일 국내 증시 요약이에요. 일단 너무 좋았어요. 미증시가 너무 좋았고 빅테크들의 양호한 실적으로 이제 장중에 미선물이 급등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K 증시의 강한 반등. 근데 이제 최근 강했던 테마 중심으로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저는 쉬엄쉬엄 매매를 했어요. 근데 금요일 치고 너무 매매하기가 좋았어. 그러니까 컴퓨터 앉아서 계속 매매했으면 계속 수익이 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금요일은 보통 수급이 안 좋죠. 투심도 안 좋고 수급도 좀 잘 안 들어오는데 저번 주 금요일은 너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난이도도 매우 쉬웠고 다시 돈 복사 장세가 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쵸? 그래서 이런 장세였다. 그래서 강세 테마는요. 전력에서 이제 상한가가 나왔죠. 대원전선이 상한가가 나왔고 구리 테마도 전력이랑 같이 움직이면서 강하고 구리 테마는 조금 아까운 게 뭐냐면 요거는 종배를 살짝 했어요. 근데 그 금요일 밤에 구리가 신고가를 찍었었어요. 근데 이제 살짝 하락을 하면서 내려왔고 만약에 이게 신고가를 찍고 국제 구리 가격이 마감을 했으면 월요일날 갭이 많이 떴겠죠. 근데 살짝 이제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 그리고 OLED 테마도 그 제가 목요일날 영상에서 그 BOE 중국 BOE에 이제 그 납품을 하는 그런 공시가 떴다. 중국 사이트에 그런 거 이제 보여드렸죠. 그거 때문인지 OLED 테마가 전체적으로 강했습니다. 선익 시스템이 신고가를 가면서 상한가를 갔고요. 그리고 반도체 테마 역시 이제 뭐 그 미장이 이제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오니까 강했죠. 근데 반도체 테마는 내일도 강할 겁니다. 일단 금요일 날 엔비디아가 6% 넘게 상승을 하면서 이제 내일도 반도체가 좀 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 테마 특징 뭐예요? 갭 뜨면 바로 안 가죠. 무조건 눌렸다 갑니다. 반도체 테마의 지금 대장은 YC입니다. 그쵸? YC. 그리고 전력 테마의 대장은 근데 전력은 너무 많이 바뀌어요. 그쵸? 대원전선이 금요일 날은 대장을 했는데 너무 많이 바뀌고 뭐 우량주 중에서는 LS 일렉트릭 이런 애들이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 테마는 계속 강해요. 근데 이제 좀 약간 주도 테마는 아니죠. 그렇죠? 근데 화장품 테마도 계속 야금야금 올라오고 있고 저 PBR 테마도 강했어요. 뭐 지수가 좋으니까 코스피는 괜찮았어서 그런지 저 PBR 애들도 거의 다 좋았고 조선 테마도 괜찮았죠.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 조선 3사가 다 실적이 좋게 나왔고 얘네들도 괜찮았다. 약세 테마는요. 2차전지. 자, 2차전지는 진짜 너무 약해요. 이런 장세에서도 그 뭐 많이 떨어진 건 아닌데 뭐 그렇다고 뭐 많이 오른 것도 아니에요. 뭐 2%도 안 오르고 거의 약보합이었어요. 약하거나 보합. 그러니까 이런 좋은 장에서도 되게 약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고 에코프로가 이제 거래 재개했을 때 약간 운이 없었죠. 테슬라는 잘 오르고 있었지만 그때 이제 LG 엔솔 때문에 이제 2차전지가 에코프로 재개하는 날부터 별로 안 좋았죠. 그리고 AI 테마들도 조금 조정이 나왔는데 AI 테마는 이번 주에 일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AI 테마도 계속 봐야 되고 방산 테마도 이제 하나 시스템 뭐 이런 애들은 실적 발표를 했는데 현대 로템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애들은 조금 조정이 나왔어요. 고점 부근에서. 그래서 방산 애들은 조금 약했다. 그리고 스레드 애들도 약했지만 시간 외에서 다시 상한가를 갔죠. 그래서 시간 외에서는 다시 강하게 반등을 해줬고 보합은 바이오
그리고 태양광, 중동 애들 다 보합 마감을 했고요. 유리 기판이 시간 외에서 또 누구야? 어떤 종목이었지? 캠트로닉스가 이제 상한가를 끊으면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올라왔죠. 이런 애들. 그러니까 내일은 볼 테마가 딱 정해져 있어요. 전력 테마. 그렇죠? 그리고 OLED 테마. 여기서부터 여기 OLED, 여기는 전력, 그리고 유리기판 테마. 그리고 전력이랑 같이 가는 거는 구리 테마인데 구리 테마를 할 바에는 이제 전력이 더 낫다고 봅니다. 구리는 뭐 전력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국제 구리값을 계속 봐야 돼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성가시죠. 이거는 얘네들은 그냥 차트만 보고 매매하면 되는데 추세 보고 매매하면 되지만 구리 테마 애들은 약간 국제 구리값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지금 반도체 중에서는 YC가 너무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조만간 투경 갈 것 같아요. 투경 가야지만 이제 조금 꺾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투자 경고를 가면은 그때부터 조정이 좀 나오죠. 투경 가기 전까지는 굉장히 이제 강하게 가고요. 근데 내일 뭐 얘도 갭이 뜨겠죠. 마감은 이제 시간 외에서 거의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 엔비디아가 좋았으니까 YC도 갭이 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쪽 매매하시는 분들은 뭐 YC가 가장 강한 종목이고, 그리고 대원전선, 전력 대원전선, 다시 여기 선익시스템, OLED, 유리기판, 캠트로닉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겠고, 코스피는 1.05% 상승 마감, 코스닥은 0.42%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요, 금요일날 이제 2% 상승 마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61%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세계 증시를 수정을 안 했구나. 또 요거를 깜빡했네. 세계 증시 강했죠? 거의 다 1% 이상 상승을 했고, 유럽이나 미국이나. 그러면 강세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저는 뭐 매매 많이 안 했어요. 금요일 날은 많이 안 했고, 대원전선 당연히 했죠. 상한가를 간 종목이었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거의 다 날렸고, 여기 돌파할 때 뉴스가 있었어요. 뉴스 이따 보여드릴 건데 그 뉴스 보고 돌파할 때 한 거고요. 여기서 잘 먹고 나머지 한 15% 남긴 물량은 여기서 이제 매도했어요. 근데 제가 이날 금요일 날 한 점심 11시부터 이제 좀 나갔었어요. 나가서 뭐 마트 가서 막 장 보고 막 그랬었는데 이때부터는 점심까지 이제 안 봤거든요. 그리고 딱 보니까 이미 거의 상한가 가려고 해. 이때 이제 매도한 게 27%, 28%? 27%인가? 그때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딱 봤는데 수익이 많이 찍혀 있어. 한 거의 10% 이상? 그래서 10% 정도 찍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그냥 냅다 팔아야지 하고 이때부터는 이제 안 받고 다시 이제 2시 반쯤부터 보려고 했는데 눌림을 기다렸어요. 근데 얘는 눌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대원전선이 이제 오전에 얘가 대장이었고 근데 제일전기공업이 따라왔었어요. 그쵸? 근데 얘는 이제 장 끝날 때까지 계속 밀렸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매매한 것들 보면은 몇 종목이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서 얘만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뭐 LS 일렉트릭도 매매를 했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도 이제 뉴스 보고 한 거고. 얘는 최근에 제가 LS 일렉트릭은 효자방에 계속 수상하다고 했었습니다. 이런 우리 그 효자존 구간이 여기였어요. 여기 지금 보이죠? 자, 이번에도 어때요? 여기였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효자존이 저점이었죠. 이날 이제 4월 22일 날 이렇게 체크를 한 건데 여기서 우리는 계속 먹었어요. 계속. 그래서 금요일도 이런 식으로 이제 먹고 이전에도 한 번 더 수익을 냈었죠.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했고 그리고 YC도 뭐 이렇게 시가에 해서 한번 먹고 또 한번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매매를 했죠.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강한 테마의 대장만 매매해도 충분히 계속 수익이 나는 장세다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대장만 매매를 하면 돼요. 대장만 매매하면 되고 뭐 돌파 매매 이런 게 어렵다 싶으면은 대장들 눌림 매매해도 이제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또 지수가 꺾일 수도 있으니까요. 너무 손절 라인은 조금 타이트하게 잡고 매매를 한다면 이번 주도 뭐 무난히 매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뉴스 체크해봐야겠죠. 일단 미증시부터 엔비디아가 6% 이상 오르고 구글 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다 많이 올랐어요. 이런 식으로. 뉴욕 증시 견조한 물가에도 빅테크 실적 파워 나스닥 2%대 상승 마감. 뉴욕 증시는 견조한 인플레이션 지표에도 대형 기술 기업 실적이 호조를 보이면서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조금 하락을 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 빅테크 실적들이 좋게 나오면서 상승했다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도 덩달아서 반등이 이제 크게 나왔죠. 주가 6.2% 급등하면서 시총 2조 달러를 회복했다고 하네요. 이 두 기업의 실적은 전 세계 AI 칩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칩 공급과 AI 수요의 지속 여부에 대해 어느 정도 해답을 제시했기 때문이래요. 이 두 기업은 이제 MS랑 구글이죠.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던 거고, 이 전날 어떤 뉴스가 나왔었냐면, 그러니까 이 전날이었나요? 수요일인가 이제 목요일 날 AI 수요가 좀 이제 둔화되는 거 아니냐, 약간 그런 우려감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저번 주에 이런 반도체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이제 하락을 했었는데 이번에 MS랑 구글이 그걸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AI는 아직 견조하다. 이런 이제 심리가 좀 반영된 것 같죠. MS 클라우드 AI 수요가 공급 앞선 초강력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좀 반등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AI 오늘 보시면은 AI 뉴스가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진짜 이런 AI 테마가 좀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오늘 영상 끝까지 보면 아실 거예요. 자, 여기도 보면 애플 오픈 AI와 아이폰용 생성형 AI 다시 논의. 그러니까 제가 AI 기사만 가져온 게 아니에요. 진짜 AI 기사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제 점점 나오다가 어떻게 돼요? 어떤 테마의 뉴스들이 점점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그 테마에서 대장이 생기고 뭐 상한가가 생기고 기준봉을 세워. 그러고 나서 이제 테마가 형성이 되고 그때부터 이제 상승 랠리가 다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뉴스도 있었고 이러면 뭐 MS한테는 다시 좀 더 좋은 기회가 오겠죠. 챗GPT 저격한 머스크 직접 XAI 설립 8조 2,500억 원 모였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제 이 자금 조달이 임박했다고 해요. XAI 이쪽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테슬라 AI 또 좀 재료가 좀 괜찮아 보이죠. 그러니까 AI 테마 이번 주는 한번 좀 봐야 되지 않나. 근데 어떤 테마가 갈지는 좀 몰라요. 물론 뭐 MS랑 지금 뭐 협력사인 저런 SP소프트 이런 애들이 다시 반등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원래 예전부터 이제 대장이었던 뭐 솔트룩스, 셀바스 이런 애들이 다시 움직일 수도 있고요. 뭐 엠로, 마음 AI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런 애들 먼저 잡아두는 것보다는요. 당일날 이제 특징주 붙여주면서 올라오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날 매매 굳이 안 해도 돼요. 기준봉 세우고 다음날부터 해도 되고. 하지만 이런 뉴스를 알고 있다는 건 이제 세계 정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점점 AI 뉴스가 많아지면서 이쪽 테마로 다시 한번 가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메모리 슈퍼사이클 온다. SK하이닉스 추가 투자 검토 착수라고 합니다. M15X 외 D램 공장 추가 설립 논의. 미국 등 해외 신규 기지 구축 가능성, 하반기 반도체 수요 급증, 관측 속 사업장 포화로 생산력 강화, 절실, 투자금 부지 확보 전략 수집 중이라고 합니다. SK하이닉스가 올해부터 시작될 슈퍼 메모리 사이클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 확대 검토한다. 투자 확대를 검토한다. 현재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인공지능용 고대역폭 메모리뿐만 아니라 수년 내에 폭증할 D램 수요 증가에도 차질 없이 대응하기 위한 의지로 읽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도 있었고, 이거 청주 이번에 이제 그 공장 짓는 거 말하는 거죠. 근데 이거 외에도 이제 추가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AI 올인 아마존 본격 시동, 미국 애리조나주의 데이터 센터 증설에 15조 원 투입이라고 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런 기사가 또 나왔었고요. 근데 데이터 센터 애들은 지금 많이 눌려 있어요. 그렇죠? 뭐 대장 같은 경우는 데이터 솔루션 이런 애들이 있는데 지금은 약간 그 수급이 전력 쪽으로 다 이제 쏠렸죠. 그 이유는 당연히 이제 전력 테마가 더 강하고 전력 애들은 이번에 실적도 좋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으로 더 이제 많이 반응을 해주는 것 같고, 폭발하는 AI 수요 지원 인프라 부족 심화라고 합니다. 전력 냉각기 공급 차질 현실화라고 해서 AI 데이터 센터 구축 투자가 급증하면서 이를 가동하는 데 필요한 안정적 전력 확보, 슈퍼컴퓨터에 탑재하는 부품 조달, 급증하는 통신 수요를 뒷받침하는 통신망 구축 등이 긴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금요일 날 나왔던 기사고요. 요거죠. 제가 이제 아까 그 대원 전선이랑 LS 일렉트릭 이제 높은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었던 뉴스입니다. 미국 5년간 송전선 16만 킬로미터 업그레이드, 한국 전선업계 호재. 이거를 효자방에 제가 공유하면서 바로 때린 거예요. 공유를 하면서 이제 바로 매수를 했고, 그래서 이렇게 좀 길게 먹었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아까 보여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먹고 나왔고, 효자방에 들어오면 이런 기회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뉴스가 있었고, 뉴스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미장도 좋은데 미선물도 좋은 상태였고, 이런 뉴스까지 나와서 제가 이제 이 전날에도 북미에 이제 이런 전선 업체 LS가 있고요. 그쵸? 그래서 저는 LS 일렉트릭밖에 안 떠올랐어요. 이거 보자마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에 LS 전선, 대한전선 등 국내 전선 업체들이 북미 사업 수주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두 회사는 최근 미국 내 전력망 교체 사업을 잇따라 수주하고 있다. 미국의 해저 케이블 공장 건설을 추진하는 LS 전선은 최근 미국 해저 사업을 담당하는 자회사 LS 그린링크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미국 에너지부로부터 이제 여기 9,906만 달러의 투자 세액 공제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런 기사가 있었고, 요것도 있었습니다. 요거까지네요. 요거까지가 있었고, LS 일렉트릭은 월요일 날인가요? 내일이죠.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실적 발표하고 뭐 또 실적이 괜찮게 나온다면 또 장중에 반짝할 수도 있겠죠.
이런 기사까지. 그리고 이제부터는 유리기판. 2026년 양산 위에 삼성전기 LPKF 캠트로닉스와 유리기판 동맹을 한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시간 외에서 나왔고요. 요 기사 때문에 유리기판 애들까지도 이제 싸그리 오른 거죠. 얘네들은 이제 시간 외에서 이런 식으로 캠트로닉스가 시간 외 상한가를 가면서 HB 테크놀로지, 필옵틱스, YC캠, JNTC, CNG 하이테크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올라온 거고, 뉴스가 괜찮아요. 삼성전기는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캠트로닉스가 이제 뭐 월화 강하고 조금 뭐 눌리면, 얘가 삼성전기가 언제였지? 얘도 월요일이네요. 그럼 내일 삼성전기가 실적이 좋게 나온다면 캠트로닉스가 한 번 더 내일 장중에 슈팅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 읽어보시면 2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조만간 독일 LPKF와 LPKF 코리아 캠트로닉스 등과 4자 간의 기술 협약을 체결한다. 삼성전기가 LPKF, 캠트로닉스 등 제조 장비 회사 들과 제조 공급망을 구축하고 연구를 함께 진행하고 한다고 알려진 것은 처음이다. 회사가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했던 CES 2024에서 유리기판 사업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한 지 3개월 만에 밝혀진 일이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캠트로닉스 내일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리고 선익 시스템 BOE의 8.6세대 증착기 공급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전날 뉴스 보여줬고, 요거 때문에 이제 OLED 애들이 이제 한 번 더 그런 식으로 강하게 올라왔죠. 선익 시스템은 지금 차트도 좋아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뭐 반도체가 약하다, 전력도 지금 너무 많이 올려서 좀 약하다, 그러면 그때는 이런 OLED 이런 애들 보면 되겠죠. 그리고 글로벌 해운 운임 8주 만에 1900선 복귀, 4주째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영국 유조선 미사일로 공격을 했대요. 이것 때문에 이제 이번에 주말 금요일 날 좀 올랐다고 하는데, 뭐 흥하해운 혹은 뭐 동방, 태웅 로직스 이런 애들이 있겠죠. 저는 뭐 근데 흥하해운 만약에 본다고 하면 이런 애들을 볼 건데, 글쎄요, 지금 뭐 강한 테마가 많은데 뭐 이런 해운 애들이 움직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마스 이스라엘 휴전 협상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제안을 검토 중이라며 검토를 마치는 대로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런 뉴스도 있었고, 미국 틱톡 금지법에 이어 중국 광대역 서비스도 금지, 디지털 전쟁 격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틱톡 애들이 시간 외에서 이제 플레이디, YG버즈 또 강하게 갔어요. 거래대금 40억, 뭐 양호하네. YG버즈는 27억. 얘는 플레이디를요, 저는 얘 이렇게 했는데 종배를 해서 그냥 나왔어요. 근데 플레이디 아깝죠. 전 목요일날 종배를 했거든요. 근데 안 가서 그냥 거의 본전에 나왔어요. 이렇게. 근데 금요일날 종배를 했으면 상한가를 먹었겠네. 이거 진짜 너무 아깝다. 제가 효자방에서도 계속 징징거렸거든요, 이거. 너무 아깝다, 진짜. 그리고 샘 CNS, 마이크론 HBM 공급. 요거는 샘 CNS는요, 이거 제가 왜 가져왔냐면, 얘가 이제 전환 청구권 행사를 해요. 10%나 합니다. 발행 주식수 대비 이제 10%를 하는데, 얘가 시간 외에서 오르다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 공시 나오자마자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진짜 완전 회사 양아치죠. 이런 애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는 이렇게가 다고, 자, 다시 보면은 전력에서는 대원전선, 그리고 내일 장중에 실적 발표를 하는 LS 일렉트릭, 이렇게 보면 되겠죠. LS 일렉트릭도 이번에 저번 주에 현대 일렉트릭이 이때 실적 발표하고 이만큼 올라왔어요. 그쵸? 그래서 LS 일렉트릭도 얘는 뭐 반등한다면 이런 신고가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근데 현대 일렉트릭이 이때 이렇게 상승을 했다고 해서 LS를 무조건 실적 나오자마자 좀 괜찮게 나오면은 바로 때리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꽂힐 수도 있어요. 대신 이때 들어오는 거래량, 호가창, 장중 분위기를 보고 할 수는 있는데, 뭐 HD가 저번 주에 저렇게 올랐으니까 LS 일렉트릭이 이번 주에도 그렇게 오른다?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오를 가능성은 당연히 있겠죠. 장이 좋다면. 그래서 주시는 할 거예요. 그래서 뭐 강하게 간다라고 하면 저도 올라탈 가능성이 있다. 대원전선은 내일 시가를 당연히 봐야겠죠. 얘는 뭐 갭이 얼마나 뜰지는 모르겠는데, 내일 전체적으로 갭 많이 뜨지 않을까요? 미장 좋았으니까. 만약에 갭 뜬다면 이런 구간 조심해야 됩니다. 3120원 전고점 자리 이런 데서 저항받고 이제 한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는 사이에 다른 애들이 대장으로 치고 나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 전력 애들은요, 대장이 너무 자주 바뀌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거의 다 신고가예요, 지금. LS도 그렇죠. 그쵸? 얘도 거의 신고가고, 현대 일렉트릭도 신고가예요. 대원전선도 신고가, 여기. 그리고 뭐 재룡산업, 얘도 얼마 안 남았죠? 가온전선, 얘도 신고가. 일진전기, 제일전기공업, 얘는 조금 아니네요. 그러니까 전기 애들이 다 신고가를 앞두고 있어서 대장이 진짜 자주 바뀝니다. 그러니까 한 종목만 파서 하시거나
아니면은 당일 매매할 거면 무조건 대장으로 갈아타면서 이제 매매를 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전력 애들 내일 주시할 예정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OLED는 당연히 이제 선익 시스템 볼 거고요. 얘는 갭이 많이 뜰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뜨면 안 하고 적당히 뜨면 해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YC 저는 얘 만약에 눌리면은 이번에 눌리면 무조건 할 거예요. YC 반도체 중에 지금 대장으로 가고 있고 거래대금 보이죠? 지금 일주일 사이에 5천억이 와 저번 주에 5천억 터진 게 4번이에요. 하루 빼고 5천억 이상 터졌었고 아니지 5천억은 2번 터졌고 여기 3천억 이상 터진 게 4번입니다. 저번 주에 제일 강한 종목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반도체 중에서는. 그리고 유리기판 캠트로닉스 얘를 주시할 예정입니다. 내일 캠트로닉스는요 시가에 안 해도 돼요. 갭 많이 떴으니까 삼성전기 실적 나오는 거 보고 얘가 실적이 좋다면 그러면 캠트로닉스를 그때 해봐도 되겠죠. 내일 이렇게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뭐 내일 내가 매매하는 종목이 안 움직일 수도 있어요. 안 갈 수도 있는데 지금 장 좋으니까 어느 정도 눌림 너무 높은 곳에서만 잡지 않는다면요. 여러분들 웬만해서는 살아 나올 겁니다. 살아 나오는 게 아니고 수익으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이럴 때는 또 눌림하기가 괜찮아요. 근데 또 중동 리스크 항상 이런 거 조심하시고 오히려 그 하락장에서 눌림하는 게 아니라 반등 나오고 약간 이런 지금 장 분위기 좋을 때 이럴 때는 눌림 해보기가 괜찮은 거죠. 강한 테마 혹은 대장주에서 다 알려드렸죠? 그래서 내일도 이렇게 매매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정을 보면 이번 주 일정이 많아요. 일단 내일 일정을 체크를 해보면 윤 대통령, 이재명 영수회담 개최를 하고요. 이거는 저는 뭐 별로 안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전 안 볼 예정입니다. 뭐 이거 뭐 나와서 뭐 움직이는 애들 별로 없겠죠. 그리고 당연히 중요한 건 지금 이번 주도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 실적 발표가 많아요. 내일은 LS 일렉트릭, 삼성전기 그리고 아모레 그룹. 아모레는 뭐 화장품 쪽이죠. 아프리카가 만약에 뭐 실적이 안 좋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그 네이버 치지직 관련주 그런 애들이 강할 수 있겠죠. 치지직 관련주는 EM넷, YG버즈, 플레이디 이런 애들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업은행 최근 금요일 날 그 은행 금융 이쪽 애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저 PBR 지금 이번 주 화요일 아니었나? 수요일인가? 아 목요일이네요. 이거 기업 밸류업 계획 가이드라인 발표 요 기대감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주 저런 실적 은행주 그리고 금융 이런 애들 기업은행 뭐 실적 발표 요거에 따라서 이번 주 저런 기대감도 있고 해서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뭐 매매 안 할 것 같아요. 은행 저런 금융 쪽은. 그리고 산업부 알미늄 압출제 수입 규제 대응 점검이 있고요. 화요일은 제일 LNS 얘네가 이제 신규 상장을 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신규 상장은 장이 안 좋을 때 더 강하죠. 근데 만약에 내일까지도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미국도 장이 강하다면 조금 약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 있고 화요일날 일정이 많죠. 그리고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입찰 제안서 제출 기한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AI 투어 인 서울 개최 SB소프트 보면 되겠죠. 그리고 산업부 차관 방산기업 수출 현장 방문 그리고 방산 수출 애로 해소 전담방을 본격 가동을 한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이제 실적 발표가 이날 있고요. 화요일날. 그래서 10시에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 나오는 얘기 이런 거 우리 바로 봐야겠죠. 보고 이제 뭐 어떤 사업 부분에서 뭘 하겠다 싶으면 그거 바로 이제 때리면 금방 큰 수익 낼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뭐 효자방 그 한정이겠죠. 그리고 뭐 방산 이런 애들 실적 발표 있고 미국 AMD 뭐 일라이릴리 아마존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거는 화요일날 장 끝나고 아마 우리나라 그 수요일날 넘어가는 새벽에 나올 테니까. 근데 수요일은 이제 그 노동절이죠. 그걸로 이제 휴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는 뭐 크게 영향을 안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뭐 AMD 뭐 실적 아마존 이런 애들 잘 나오면은 계속 이번 주도 좋게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다예요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까지 아시겠죠? 제가 내일 어떤 종목 매매할지 알겠죠 여러분들? 혹시라도 조금 지금 수익 이렇게 장 쉬운데 나는 수익이 잘 안 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연락 주신 다음에 저희 효자방 일주일 무료 체험 해보시고 가입 여부를 결정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이번 주도 그리고 내일도 효자 종목으로 효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